안녕하십니까.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지만 제가 불끈 손을 쥐고 해피런을 하고 왔습니다. 밴쿠버 계속 비 와요. 한국에도 요즘 굉장히 춥죠. 절대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뛰어야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아프지 않고 저랑 신나게 만날 수 있어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온타리오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궁금해서 사실은 저번에 그 트럭 드라이버 라이센스 제가 서치하면서 이거 밴쿠버, 사스캐치원주, 알버타주, 마니토바주 다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 맛 교환은 안 되고 그 트럭 한국의 트럭 드라이버 면허증을 여기 5종 그러니까 자가용 운전 면허증으로 바로 맛 교환을 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온타리오에서 누군가 또 이게 맛 교환이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전화를 계속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메일로 그게 가능하냐 그 온타리오 운전면허증 교환 센터에 제가 이메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딱 두 줄 퀘스천만 넣었는데 와 얼마나 장황한 메일이든지 어떻게 바꾸는지 어디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을 따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인포메이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어디에도 트럭 드라이버로 맡겨놓은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주가 그 트럭 드라이버 라이센스 할 때는 각 주마다 바로 그 5종 자가용 면허증으로 바꾸신 다음에 드라이빙 스쿨에 등록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저 아는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그 트럭 드라이브 하시는 유튜버 분이 참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유튜버를 보면서 이렇게 문의를 해 보라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매니저한테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이 밑에 같이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미국, 캐나다를 드라이빙 하시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저도 잠깐 봤는데 이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엊그저께 그 서커스를 보고 왔다 그랬는데 몇 분이서 이렇게 "서커스 어디서 하냐."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거 올린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서커스 어디서 하는지 그 밑에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밴쿠버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비 오고 정말 4 시만 되면 깜깜해져요 지금. 아침에도 뭐 8 시가 넘어야 환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루에 뭐 10 시간도 제대로 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공연 같은 거 아이들하고 많이 다니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운타운에 사이언스 월드 있는 데 있잖아요. 바로 그 사이언스 월드 그 뒤편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천막 이렇게 쳐진 곳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사진 보여 드릴게요. 거기에 가시면 되고 티켓마스터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함께 가서 한번 신나게 한 달 내내 웃을 걸 다 웃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재밌고 아주 그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인제 계속 이메일 중에서 그리고 인제 상담 제가 많이 받은 것 중에서 '언젠가는 이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직도 여전히 아이들 유학 보내는 고민 또 엄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싶다고 어디 가면은 조용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고 아이들의 천국이 어디냐. 그래서 유학을 오고 싶다고들 메일도 주시고 많이들 그러셔서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유학으로 버려지는 아이들, 그리고 F 학점 엄마, F 학점 아이들, 그리고 페일이면 답니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사실은 왜 유학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버려지는지, 이게 나쁜 뜻으로 버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버려지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인제 우리가 F 학점을 맞았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없을지 제가 쫙 브리핑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여기서 뼈저리게 살면서 저도 아이들을 키웠고 느끼면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이 아이들로 인해서 올인하면서 그 유학 바람을 잠재우지 못하고 이민 바람을 잠재우지 못하셔서 애쓰는 걸 알기 때문에 제 경험과 주변의 경험과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낀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 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F 학점 맞았습니다.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컬리지 들어갔을 때 사이콜로지도 F 학점 맞아 갖고 내가 만회를 했지만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이요 내가 살면서 정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승승장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우리 어른도 그러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여기 와서 페일하고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대학 졸업 못하는 거는요, 아이들 전적으로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이 나라 책임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들 책임만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서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예요. 자, 우리는 실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실수 속에 갇혀서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그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더 큰 문제더라고요, 보면은. 자, 명리학 공부인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페일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왜 그때 그걸 페일했냐면은, 제가 공부 잘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죽어라고 했으니까, 정말 막 90 평균 넘고 못해도 80대 이상, 그래서 뭐 A뿔, A 이상 거의 그랬는데 57 점인가 또 하나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제가 영어가 잘 안 됐었어요. 정말 이렇게 ESL 열심히 해 가지고 간신히 7-8 나와 가지고 학교는 들어갔는데, 제가 안 들려 가지고 멘붕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과목마다 1 년짜리가 있고 3 개월 만에 끝나는 과목들이 꽤 있었어요. 1 년짜리 과목은 첫 시험에 페일해도 기회가 있어요. 중간 시험, 기말고사 해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3 개월 정도에 끝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겠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시험이 언제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수업 그 방식이 어땠냐면은, 못 쫓아가면 막 그 바로 찾아가면서 막 노트 필기하면서 막 집중하느라고 간혹가다 선생님 말을 놓칠 때가 진짜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내 책 보랴, 이해하랴, 선생님 말 들으랴,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합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 제가 못 들었나 봐요. 시험 바로 전날 그 부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막 난리야?" 그랬더니 내일 시험이래요. 그 순간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우리 40대 넘은 엄마들은요, 애우면 잊어먹고 애우면 잊어먹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일 시험인데 오늘 밤을 샌다 한들 그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떡해요? 제가 밤새도록 정말 공부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밤을 새 봤어요. 새고 시험장에 딱 갔는데 머리가 멍하죠. 밤새 외운 게 뭐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페일이었어요. 진짜 난감하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울 기운도 없어요, 정말. 막막해 가지고 이제 몇 점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교수가 딱 부르더라고요. "너 페일했다. 어떡하냐."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제가 시험을 인지를 못했고 하루 사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교수가 나를 요렇게 쳐다보더니 "기회 다시 줄 테니까 다시 재시험 보라고. 일주일 후에 당신 교수 방으로 오라고." 그래 가지고요, 제가 시험을 다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0 넘어서 또 갱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조기 유학 보내신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하이스쿨을 졸업 못 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 페일한 과목들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정도 같으면은 다른 방법을 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시간도 있고 이러면은. 근데 완전히 인제 졸업을 못할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과목이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말로도 아이가 한국에서 공부 잘 못해, 그 공부에 흥미가 없어, 혹시라도 외국 가면 잘할까, 천만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안 되는 공부, 영어는 더 안 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왜 페일하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 보니까 아이들이 페일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어른인 나도 낯설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서 미치겠는데 18 세까지는요, 전 세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아이는. 왜 그랬는데요?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이 안 돼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애가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잘할 것 같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체성이 없고 이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낯선 곳에 외국에 내보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외국에 지금 홀로 내동댕이 쳤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과연 우리 부모가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외국으로 보내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걸까요?
여기서 정말 짚어봐야 될 게요. 18 세까지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요. 넓은 세상에서 공부 좀 덜 해도 각자 적성에 맞는 거 찾아서 적응해 갔으면 좋겠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나가는데 전부 다 부딪히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스트레스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한테,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깨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맞춰야 되고 배워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 행복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 행복 찾아가는 방법이 아이들이 아나요? 그냥 노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잘못돼 가지고 외국에 가면 스트레스 안 받고 경쟁이 없다 그래서 외국에 딸랑 내보냈는데 과연 외국에는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그냥 애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공부 전혀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없어요, 그런 것은 세상에. 근데 이걸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 어린 것이. 말도 안 되고 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밖에 몰라 주고 나를 위해서 유학까지 보내는 부모 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가 한 대 때리고 내가 실수해도 막 넘어가 주는 형제 친구 하나도 없고 긴장과 불안과 공포 속에 유학 생활이 시작될 확률이 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집중이 될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데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벽만 보이는 이 방 안에서 주인도 무섭고 옆방 아이도 무섭고 학교가 더 무섭고 왜?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 봤자 현지에서 쓰는 영어가 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슬랭어라든가 놀면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처음에 끼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며칠 다니다가 집에 왔으면은 얼마나 애가 지치고 힘들고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때 애가 뭐 할까요? 막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멘붕이 왔을 때 공부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어린 나이에 술 담배도 하고요. 마약도 손을 대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요즘 애들 뭐 하죠? 게임에 빠집니다, 거의. 그게 그 아이들 잘못일까요? 모르고 보낸 부모님들일까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부모님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 보니까 페일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더 아프고 상실감이 큽니다. 이때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누가 옆에 있으면은 아이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은 술정을 너무 몰라. 이 아이가 원망스러워. 돈은 퍼다 냈는데 떨어졌어. 절대 과거 탓, 그 탓, 이 탓, 저 탓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페일했어요? 저도 페일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페일한 적 있어요. 저는 그때 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저 넋이 나가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기도했어요, 사실은. 저 아이가 분명히 본인도 알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자기도 극복하고 싶어. 근데 무섭고 두렵고 너무 놀아 가지고 저도 약간 그랬었어요. 실컷 놀게 하고 행복하게 해 준다고 내버려 뒀더니 페일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요. 아이들 행복하게 하는다고 스트레스 안 준다고 공부 안 하게 하고 내버려 뒀다가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기본을 다져 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우리 아들도 페일하더라고요. 그거 누구 탓? 내 탓이야. 내가 너무 널널하게 키운 거야. 부모님의 탓입니다, 그거 전부 다. 그래 놓고 나중에 페일하면은 또 애를 잡아. 애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같이 하자. 내가 옆에서 너 도와줄게. 뭐든지 도와줄게. 뭐 먹고 싶냐?" 그때부터 사랑을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우리는 아이들한테 매일 사랑을 다시 해야 돼. 얼마나 밉고 짜증나겠어요. 그건 말도 못해 여러분. 여러분이랑 나랑 엄마 마음 다 똑같아. 근데 애들은 애들 마음 다 똑같아. 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아이들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그럴 거야. 어떤 일이 닥치면 아이들은 손 놓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같이 하자." 그러고서 저는 옆에서 같이 정말 내 공부도 하면서 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다시 올라섰는데요. 페일했다 한들 괜찮아요. 여기는 바로 할 수 없으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18 세가 넘으면 애들 도 하이스쿨을 다시 가서 시작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를 페일했는데 우리 엄마들 참 대단하셔요. 무슨 대학 걱정을 하고 있어 지금. 고등학교 졸업은 필수라서 한다 쳐.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 가지고 영어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아이를 무슨 대학 걱정하고 있냐고. 일단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걱정 마라. 넌 할 수 있다." 그래. 애들도 하이스쿨 뭐 18년부터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Don't worry. 왜 자꾸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컬리지, 컬리지 그러니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고등학교를 떨어졌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아요 지금 제 주변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해요. 그리고 정말 나를 내려놔야 돼. 놓고 아이한테 "야 너 무슨 기술 배우고 싶냐? 아니면 그냥 뭐 장사 같은 게 볼래?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거나 그냥 해 봐." 이러면서 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완전히 의기소침해지고 페일한 애한테 옆에 가서 "옛날에 어쨌니? 너한테 이랬니? 네가 원했니? 네가 안 원했니?" 뭐 내가 엄마 탓 니 탓 백날 해 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같이 아이 마음하고 일치가 돼서 "해 보자. 지금부터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자." 담대하게 다시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래요. 그럴 때 나를 정말 안 될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으라고. 내가 내려놓는 것도 행복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행복하게 이 행복 노하우를 찾는 데면서 막 어떤 잘못된 시각으로 나만의 어떤 주장으로 세상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분들이 꽤 있는데 세상과 속에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근데 제가 행복한 습관 길들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 4 가지를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 4 가지가 안 되면 아이들이 유학 가도 엄마 혼자 아이들 데리고 유학 가도 절대 불행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자 내가 한국에 살든 여기 살든 아이들한테 부모한테 주변 이웃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4 가지가 안 되면은요. 그 어떤 조건이 충족 와도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정말 어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일수록 아껴 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주고 다시 시작하고 용기 북돋아 주는 게 이런 사랑이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돼 있는 아이는 혼자 와서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이 의기소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설령 실수 본인도 모르게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냥 "sorry." 이 한마디면은 싸움이 되지 않고 서로 내가 "sorry." 그러면 상대방도 sorry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에 부쳐 도저히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그냥 신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될 때 너무 많죠. 특히 자식 내 맘대로 되던가요? 저는 지금도 안 되고 영원히 안 된다는 거를 이미 깨달아 버렸어. 그래서 같이 있는 순간 만나는 순간 함께하는 순간 그냥 행복하게 "고맙다." 막 해 놓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 걔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뭐가 복잡하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길을 열어 주실 거야." 왜 인생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내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에 감사, 감사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 미움과 증오와 완전히 그냥 열이 이만큼 받쳤다가도 다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 그러면은 그런 말을 내가 이렇게 되뇌이잖아요. 그럼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돼. 저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싫은 사람도 많겠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야 보면 나 빼고 다 이기적인 것 같죠. 근데 사실 다 나도 이기적이야. 그래서 자기 목적 달성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다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 다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러면 또 사랑이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또 웃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저도 잠깐 다녀왔지만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있어서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저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이분들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당신도 좋아서 왔는데 희망을 갖고 왔는데 3 개월, 4 개월, 5 개월 지나면 똑같이 말해요. '뭐가 좋지? 내가 왜 왔지? 아 이걸 몰랐네.' 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행복은 절대 여기 온다고 없어요. 내가 행복한 마인드, 해피 소울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 적응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피한다고 저기 피한다고 답이 절대 없어요. 아이들이요. 성장해서 어떡할 건데요. 안전하게 사랑만 너무 주고 온실 속에 키웠다가 그 아이들이 사회 나가면 바로 깨집니다. 너무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사실은. 깨지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의무듯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회를 배우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인 거지 부모가 그걸 다 받아줄수록 아이들은 더 난폭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왜? 세상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부모한테 막 나가면 부모는 받아주거든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이해되도록 알려주고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여기서 힘든 일, 거기서 힘든 일부터 하나하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배우고 터득해 나가는 거를 가르치는 작업을 18 세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 유학은 가급적 삼가하세요. 정말 본인이 뚜렷한 목표가 있고 정말 야무지고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지가 알아서 헤쳐 먹고 살겠다. 그런 아이들만 보내시고 특별히 아이만 데리고 유학으로 오신다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아이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캐나다 방식으로 요상하게 바뀝니다. 엄마만 나중에 서러움에 치를 떨면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유학 오기 전에 행복한 마인드로 행복하게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살아보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옛날 영상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많이 보시고 오신 분들은 여기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느끼고 깨달았고 봤기 때문에 불만이 없으세요. 알고 왔으니까. 근데 아직도 보면 제대로 안 보시고 오시는 분들 한두 편 보다가 용기만 얻어 가지고 덜렁 오신 분들 지금 바로 후회 막심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후회하고 후회하러 오지 마셔요. 준비 정말 잘하시고 나도 F 학점이었고 저는 우리 부모들이 다 F 학점이라서 아이들이 F 학점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아이들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될 줄 알고 보내 버리고 어? 인제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도 수습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 때문에 보따리 싸들고 이민 뜻하지 않은 이민까지 오게 되고 이게 아이들한테 끌려다니는 인생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런 모습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캐나다 리얼 정보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페일할 수 있고 F학점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만나요.